이번 시간에는 각 효과룸 라이브러리 윈도우 안에서 각 효과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버레이룸, 또 입자룸, 그 다음에 타이틀룸, 그 다음에 전환룸 각 그 효과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윈도우 왼쪽에서 효과룸을 선택을 해도 되고, 또는 자, 미디어 콘텐츠에서 보기에서 보기 위쪽에 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효과룸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또는 자, 미디어 콘텐츠에서 단축키가 효과룸은 F4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F4를 눌러서 효과룸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효과룸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자, 해당 카테고리 하나를 선택을 하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효과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 미리 보기 창, 즉 모니터 윈도우에서 그 내용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 전체 효과가 약 167개가 되는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효과를 선택을 하고 오른마우스 추가, 그 다음에 내 줄기찾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각 항목별로 이동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효과들만을 내 줄기찾기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내 줄기찾기에서 해당 효과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뭐 보리스 FX라든지 듀오 블러 비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각 효과들을 사용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자, 특수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내용을 확인하고 이 효과 중에서 자신이 사용할 효과들만을 선택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른마우스에서 추가, 내 줄기찾기에 추가를 해놓고 필요한 경우 전체 카테고리를 확인하지 않아도 내 줄기찾기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해서 효과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각 효과들 중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그래픽 카드가 가속 효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그래픽 카드에 대한 작은 그림이 해당 효과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내 줄기찾기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가 작업 영역을 지정을 해서, 즉 클립하고 상관없이 워크 에리아, 작업 영역을 지정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꽃놀이를 선택을 하고 FX 트랙에다가 드래그를 합니다. 자, FX 트랙은 여러 가지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 여러 가지 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에 대한 용도라든지 사용법, 또 트랙을 추가하는 방법은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FX라고 되어 있는 트랙에 효과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한 다음에 효과를 마우스를 이동을 해서 효과의 길이를, 즉 작업 영역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게 되고, 효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동영상을 선택을 하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현재 사용자가 지정한 불꽃놀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불꽃놀이는 클립에 상관없이 효과 트랙에 놓여 있는 시작하는 부분, 즉 시작 부분에서부터 자동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끝부분, 효과를 주고 있는 영역의 끝부분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종료가 되어지는 그러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효과를 어떤 영역만 정해서 지정할 적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자, 선택해서 삭제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영역을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특정한 클립만 지정해서 해당 클립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눈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해당 효과를 아래쪽에 FX 효과가 아닌 마지막에 있는 클립 위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효과가 적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아래쪽에 표시가 노랗게 되어지게 되는데, 자, 효과를 선택을 하고 타임라인 위쪽의 기능 메뉴에서 효과를 선택을 합니다. 효과를 선택을 하면은 눈에 대해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게 할 건지
자, 바람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고 최대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밀도를 올리게 되면은 눈이 내리는 밀도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동을 해서 재생을 해서 눈이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지 이렇게 사용자가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줬는데 지금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어서 일정하게 내려오는데 사용자가 특정한 구간을 정해서 각 구간마다 즉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키프레임별로 설정을 크기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르게 변경하고 싶을 적에는 키프레임을 선택을 합니다. 효과 설정에서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자, 키프레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키프레임 설정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최대 크기를 좀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적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대 크기에 자, 현재 키프레임 추가 제거라는 항목이 있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랗게 새로운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최대 크기를 처음에는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커지게 하기 위해서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 최대 크기에서 프레임 추가 제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위치에 또 새로운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키프레임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키프레임 만들 때 사용했던 키프레임 추가 제거를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삭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키프레임 추가 제거를 클릭하면 새로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져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추가 제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진 키프레임을 삭제를 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다음으로 이동해서 또 최대 크기를 새로운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었다고 쳤을 적에 자, 이전 키프레임에서 키프레임을 만들기만 했지 최대 크기에 대한 속성은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위쪽에 있는 자, 타임라인 표시 막대를 이용하지 않고 즉 편집선을 이용하지 않고 최대 크기 옆에 보면 이전 키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키프레임을 선택하면 이전으로 이동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키프레임은 만들었지 크기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최대 크기를 오른쪽으로 올려서 크기를 좀 변경을 해줍니다. 다시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또 커졌다가 너무 적어지면 안 되니까 적당히 적어지게 정도만 이렇게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설정을 변경을 하고 자, 처음으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눈이 내리는 내용이 키프레임별로 이렇게 크기가 키프레임별로 변경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는 크기만 가지고 설정을 변경을 했는데 크기가 아닌 밀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이동을 해서 밀도에 대한 키프레임도 지금은 밀도가 너무 많으니까 적게 하고 이 상태에서 자, 밀도에 대한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키프레임을 추가하게 되면 자동으로 현재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다시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꼭 앞에 만들어진 키프레임하고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밀도를 이동을 하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는 만들어진 것을 삭제를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밀도를 조절을 해도 됩니다. 다시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아까처럼 키프레임을 추가하거나 또는 키프레임 추가를 누르지 않고 그냥 밀도 자체를 다시 사용자가 조정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현재의 위치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서 밀도를 조절을 하고 뭐 장면 기표라든지 그 외에 여러 내용들도 사용자가 뭐 최소 크기라든지 바람 부는 항목들도 키프레임을 만들고 자, 여기에는 바람이 좀 세게 불더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해당 위치로 적절하게 이동을 한 다음에 바람에 대한 키프레임을 만들고 좀 바람 크기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또 방향에 따라서 또 바람이 강도에 따라서 눈이 날리는
방향이 다르게 변경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